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여기는 관악산이에요. 관악산 정상이 있는데 저는 여기에서 오늘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높은 산 위에 올라와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싶은 주제는 권고사직입니다. 원래 그 정상에 올라가서 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 지금 비가 와가지고 중턱에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제가 현업에 있을 때부터 가장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었던 주제이자 요즘 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주제인 해고와 권고사직에 대해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이유는 직장이 우리 삶에서 가지는 중요성이 굉장히 큼에도 권고사직이 실제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최근 제 지인 5명에게서 권고사직을 받았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제 지인이라고 하면은 인사팀이거나 혹은 노무사 분들도 계신데요. 그분들이 권고사직을 받았을 때 당황해서 저한테 전화하는 모습을 보고, 아, 우리 인사 담당자들이나 노무사 분들도 이렇게 당황하는데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혹시 그런 일이 생기시면 안 되겠지만 생기셨다면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제가 최근에 친구들에게 했던 말들을 포함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번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일단 권고사직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서는 해고와 비교를 할 수밖에 없어요. 해고는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사용자의 일반적인 의사 표시로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일방적인 행위예요. 그래서 근로기준법 23조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의 인사처분을 할 수 없게 되는데요. 이 해고가 쉬운 해고인지 어려운 해고인지에 대해서 현업에서 의견이 분분한데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주 입장에서는 어려운 해고가 맞고,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쉬운 해고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 해고 같은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수 5인이 넘는지 여부에 따라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게 되고, 구제 신청에서 이제 이기게 된 경우에는 원직복직이라든지 그동안에 내가 받았을 금품 등을 이제 받을 수 있게 돼서 굉장한 실익이 있는데요. 그 종이 한 장 차이로 해고가 되느냐 권고사직이 되느냐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회사에서 나가라고 하면은 내가 해고를 당했다라고 하시는데, 사실 그게 해고가 아니라 권고사직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그 개념을 잘 구분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해고는 이제 말 그대로 회사에서 너 나가라 하고서 30일 전에 해고 예고 통보를 하고 스파이를 외치는 과정이라면, 권고사직은 너 나갔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해서 근로자가 나갔으면 좋겠어요. 나 나가기 싫긴 한데 뭐 나가라고 하니까 사직서에 이제 서명을 하고 나도 동의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 이제 나가는 것을 의미를 해요. 회사에서 나가라고 했을 때 모두 해고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나갔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내가 사직서에 서명을 해버리면 그건 이제 권고사직이 되는 거고, 권고사직이 되는 경우에는 종이 한 장 차이로 여러분들의 권리에는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헤어지게 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해고의 경우에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들어가서 해고가 사유 절차 양정에서 정당하지 않다면 다시 원직복직 등의 실익이 생기게 되지만, 권고사직은 우리가 이혼으로 하면은 합의 이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말 그대로 내가 사직서에 서명을 한 순간 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권유를 해서 사직서를 냈다고 해도 노동위원회에 이제 구제 신청을 했을 때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은 사실 극히 적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너 나갔으면 좋겠다 하고 사직서 같은 거를 요구를 했을 때 저는 그거를 좀 바로 서명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러분들한테 누군가가 와서 사직서가 아니더라도 어떤 종이를 내밀면서 여기에 사인을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이 지금 주도권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인하지 않으면 여러분을 내보내기 어렵다는 뜻이에요. 갑자기 잘 다니던 20년, 10년을 충성해서 다니던 회사에서 나보고 나가달라고 해서 뭐 당황해가지고 너무 기분이 나빠서 사직서에 서명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에는 오히려 역으로 생각을 하셔서 이 사람이 나를 내보내려고 하는데 주도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 나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기분이 굉장히 수치스럽고 나쁘시겠지만 그 당시에 절대 서명을 하지 않으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주변에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회사에서 사직서 갖고 와가지고 사인해달라고 하면은 절대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함에도 이번에도 5분의 지인이랑 통화를 하면서
네가 말해서 알긴 아는데 이게 되게 수치스럽다. 그래서 진짜 그냥 더럽고 치사해서 나가고 싶다. 실제로 서명을 하신 분도 계세요. 제가 지인이니까 그거를 서명했을 때 어떤 법적 효과가 차이가 나는지 아니까 마음이 너무 이제 아프지만 친구의 마음도 이해가 되니까 거기다 대고 막 친구한테 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제 상황에서 저는 좀 생각을 바꿨으면 좋겠어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하게 되는 경우에 실제로 근로자가 업무 적격성이 결여된 경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기는 한데 제가 이제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저도 이제 현업에 있을 때 살펴보면은 그런 경우는 매우 가능성이 적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가 진짜 일을 못하나? 이 조직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은 아닌가? 내가 좀 부족한 거 아닌가? 이 사람이 나한테 말하는 것처럼 오직 나의 잘못이 아닌가? 내가 여기에서 필요하지 않은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런 권고사직을 실제로 회사에서 진행하기 전에 굉장히 장기간에 걸쳐서 권고사직을 하는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빨리 눈치를 채신다면 이 권고사직에 조금 더 잘 대처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혹시나 내가 전혀 눈치를 못 챘는데 사직서를 나한테 갖고 왔을 때 눈치를 채셨다면 그때부터도 늦지 않았다. 그리고 절대 여러분이 무언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나한테 누가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했다는 사실을 수치스럽고 나의 잘못으로만 생각해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혼자 끙끙 고민하시기보다는 주변 사람들에게 꼭 알리셔가지고 꼭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되게 장기간에 걸쳐서 그러한 절차가 진행이 된다고 했는데 2019년 7월 직장 내 괴롭힘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대놓고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뉴스에서 많이 접하셨겠지만 화장실 앞에 책상을 배치한다든지 대놓고 수치스임을 줘가지고 이 조직에서 떠날 수밖에 없게 하는 행위들, 팀장들 식사 자리가 있는데 그 사람만 빼고 부른다든지 회의에 참석하는데 그 사람을 부르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대놓고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이상한 소문을 내서 험담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그 사람이 이제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일을 못하는 게 아닌가? 내가 진짜 이 조직에 도움이 안 되나? 이렇게 생각이 들게 만들고 그때 사직서를 제출하면 대부분 많은 분들이 사직서를 그냥 제출하시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그 장기간에 걸쳐서 진행된 프로젝트 속에서 내가 오늘 사직서 제출 요구를 받고 하루 만에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러움을 느끼는 그런 감정을 조금만 내려두시고 차분히 생각을 하셔서 그 당시에 전 이렇게 말하라고 늘 얘기를 하는데 뜻은 잘 알겠습니다. 좀 당황스럽네요. 하지만 제가 사직서는 지금 낼 수 없을 것 같고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고 바로 주변에 알리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당했던 가스라이팅 속에서 혼자만의 잘못이라는 생각을 버리시고 현업에 계실 때 수집할 수 있는 증거들을 잘 수집을 하셔서 부당해고 구제 신청 등을 통해서 혹시 억울하게 권고사직을 받으셨다면 잘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략적으로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권고사직을 받게 되는 경우에 흔히 말하는 위로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실 권고사직을 받았을 때 위로금을 회사에서 법적으로 줘야 하는 의무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보통 1개월, 누구는 3개월 받았대, 6개월 받았대, 이런 말들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근로기준법 26조에 의해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거나 해고 예고 안 하려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줘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규정 때문에 1개월은 내가 받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근로자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거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게 되면은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넣을 수 있어요. 해고를 당하고 3개월째 되는 날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넣는 거죠.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들어가면 2달 이내에 신문회의 출석 통보가 보통 오고 당일에 결과가 통보되고 그 결과에 이제 불복하고 싶은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를 할 수 있게 돼요. 그 기간을 합치면은 보통 6개월 정도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6개월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온 거고, 만약에 내가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부당해고 받은 바로 했을 때는 3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3개월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도 나온 겁니다. 그래서 보통 위로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했을 때 이렇게 1개월, 3개월, 6개월이라는 수치
컨텐츠가 선정이 된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 담당자들도 잘 알고 계셔서 여러분들이 이런 정도의 위로금을 요구하셨을 때 인사 담당자들도 생각을 해서 이게 부당이고 구제 신청에 갔을 때 근로자가 이길 수 있는 수준이라면 위로금을 요구하였을 때 충분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기업이라든지 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12개월에서 24개월까지 위로금이 나가기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업계에 따라서도 조금 다르고, 이 사업장은 권고사직을 하면 1개월은 주더라, 3개월은 주더라, 6개월은 주더라 이런 관행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술자리 가시면 그런 얘기 한 번씩 들어보셨을 텐데, 얘기 들어봐서 내가 권고사직 당했을 때 적어도 이 정도는 좀 요구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시고, 뭐 위로금이 법적으로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조직을 위해 기여한 바도 있고 생계와도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잘 판단을 하셔서 내가 어느 정도 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인사 담당자와 잘 협의하셔서 정말 억울하게 권고사직을 해서 사직서에 서명하셔서 서명하시고 난 다음에 위로금을 요구를 하게 되면은 대부분 안 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내가 억울하다고 하더라도 사직서에 절대 서명하지 마시고 충분하게 협의를 하시고 전략을 잘 짜고 부당한 것에 대해서 증거들을 현업에 계실 때 최대한 수집을 하셔서 그런 일을 당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지만, 그런 일을 당하셨을 때 지혜롭게 대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영원히 함께할 수는 없어요. 근로자가 먼저 그만둘 수도 있고, 사용자 측에서 조직에 맞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헤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저는 하긴 하지만요. 그래도 너무 일방적인 해고에 있어서 근로자 여러분도 좀 대비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번 영상을 만들게 되었고요. 인사 담당자분들이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직원들이 아름다운 이별을 할 수 있게 중간에서 잘 조율하셔가지고 배려 있고 예의 있게 아름다운 이별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일 절대로 당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지만, 항상 나쁜 일일수록 주변에 말씀하시고 혼자서 고민하시기보다는 주변에 꼭 얘기하셔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권고사직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조직에 불필요하거나 잘못했거나 모자란 사람이 아니다 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재천사 구독자 여러분 항상 감사하고요. 제가 영상을 자주 이제 못 올려서 죄송한 마음이 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셔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앞으로 유익한 영상 많이 올릴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관악산 등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이 연휴여가지고 제가 이렇게 카메라 들고 중얼중얼 말하고 있으면 주변에서 엄청 쳐다봐요. 쟤 뭐야?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지금 조금 민망하긴 한데, 오늘 찍고자 하는 영상은 올라가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좀 이따 만나요.